네, 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또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했는데 계속 무너질 듯 하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장중에 매도를 하지만 장이 마감을 하면 매도 규모가 줄어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에 에너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마땅할 것 같고, 이게 연말 연초에 경험적으로 산타랠리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산타랠리가 있었던 적이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1월 효과라고, 보통 정책들이 연초에 발표가 되면서 그 기대감에 움직이는 걸 1월 효과라고 하는데, 요거 역시 제 경험적으로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기에 대한 통계가 맞는 경우는 8월에 하락하는 거. 올해는 이 8월을 무사히 넘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8월은 오른 건 아니었습니다. 상승은 아니었고. 이 8월이 통계적으로 약하다. 이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 이 연말 연초 뭐 어떤 특정한 시기에 유의미한 어떤 통계를 가져오기는 힘들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대주주 여건 회피용으로 매도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의 어떤 거래 대금이나 기세라면 요 물량이 그냥 손바뀜 할 것 같습니다. 내리지 않고. 물론 3억으로 강화가 됐다면 완전 박살이 나겠지만 10억 원이고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된다고 생각해서 미리 줄인 투자자들이 많고, 그리고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또 줄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연말에 충격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네, 코스닥은 기세가 아주 좋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쌍봉을 찍거나 아니면 요 382 이 자리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고점 돌파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만약에 이게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여기를 확인하면 보통 잘 가야 쌍봉입니다. 근데 여기를 찍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 고점 돌파할 수도 있겠는데 불안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고점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예. 물론 뭐 이 가격에서 오래 머물지는 못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상태고, 제일 중요한 건 투자자들의 믿음이, 이건 진짜 일반적인 종목에서 볼 수 없는 믿음입니다. 이거 이제 좋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종목에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표본으로 삼아야 되는 게 마땅한 것 같고, 치료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딱히 기대할 부분이 없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치료제가 완전 허구였다 이런 내용만 아니면 주가가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스닥 선물 150 인버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인데, 아직 이 정도 손실이면 그리고 금액도 크지 않고 하니까 그냥 일단 될 대로 놔둬보자, 이런 생각으로 지켜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고, 댓글은 조금 신속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댓글 확인하고, 댓글 확인에 앞서서 이 코스피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이제 선물 매매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선물 매매 보면 제가 최근에 계속 성과가 좋습니다. 인식 하나만 바꿨는데 성과가 좋은데, 여기 지금 제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일반적인 투자자보다는 훨씬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단타 매매로 뭘 하려고 한다, 100% 실패합니다. 일시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00% 실패합니다.
물론 뭐 평범한 사람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단타 매매를 하지 않는 것만 해도 성공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태고, 예, 그리고 여기에 비교적 이 경험과 지식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짧은 시간에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잘나서 수익 난 거고 뭐 운이 좋아서 수익 난 거고 이런 것보다는 오랫동안 평범한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건지에 대한 연구를 해왔던 사람이고, 예, 그리고 그 방송을 만약에 100만 명이 본다. 주식 투자자들이 700만 명인데 100만 명이 보면 될 것도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뭐 많아야 1500에서 2000 정도 찍히니까,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투자자들이 시장 좋을 때는 20% 정도 되고 시장이 나쁠 때는 5%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700에 20%는 140만이고 5%면 35만이니까 뭐 충분히 그 안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이 모든 투자자들이 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숫자니까, 그 당장의 성과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제일 확실한 기준은 그겁니다. 자기 자신. 결국은 올라가는 종목을 잡아도 누구는 수익을 보고 누구는 팔고 오히려 손실을 보고 팔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 모든 게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건 뭐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이런 것도 좋지만 내가 그걸 버틸 수 있느냐, 내가 사서 이 수익을 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파고 들어가야 된다. 요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 사설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어떤 재료에 대한 베팅입니다. 자, 오늘 보면 제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초가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이 매도가 뭐냐면 저는 부양책 합의가 된다 20일까지였으니까 합의가 된다라고 보고, 합의가 되면 이거 주식이 좀 많이 오를 거다, 많이 올라서 시작할 거다 생각하고 매수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금요일에 오버나잇을 했습니다. 근데 아침 시초가가 너무 약한 겁니다. 그래서 매도를 걸었는데 다행히 체결이 됐고, 그리고 나서 매수하고 요 세팅 먹고, 매도로 정리하고 매수하고 세팅 먹고 다시 매수하고 반팅 먹고, 이때는 이제 흔들림이 심해가지고 이거 좀 안 되나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이게 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렇게 이제 두 팅 먹고, 왜? 방향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4개씩 들어가니까, 1개씩 들어갈 때는 쭉 가지고 가는데 4개씩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2개 이렇게 먹었는데, 오늘 이거를 보여드리는 게 결국은 뭐 어떤 포지션을 잡더라도 자기 자신이 이걸 소화를 할 수 없다면 결국은 수익을 못 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싸게 사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감당을 못 하니까. 그게 이제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기법 이런 거 말고 내가 이 주식 상승에서 기다릴 수 있고 소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결국 답은 자기 자신한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올라갈 내가 사니까 내려가더라, 내가 파니까 올라가더라,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착각인 걸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만약에 정말 이렇다면 내가 매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다가 막판에 아니야 매도야 이런 거, 매도하려고 하다가 이건 매수야 이런 거, 자기 자신의 어떤 판단 반대로만 하면 결과가 좋은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많은 답을 찾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중소형 성장주는 제가 과정으로 녹화를 해놨습니다. 아직 올려드리진 않았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대형주 갔다가 결국은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삼성전자만 매매하다가 중소형주로 넘어갔듯이. 예. 아, 어,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생각은 안 해봤는데, 예. 근데 이거는 꼭 이행을 하시라라기보다는 어떤 성향을 아시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반말로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바로 반말로 적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고집보다는 시장의 유연성에 맞춰갈 가능성이 크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시장 좋을 때는 좀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기만의 표현을 하자면 고집이나 원칙이 있다는 거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대신에 한번 제대로 먹으면 크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성향을 아시라고, 예, 말씀드린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기업 분석도 해 나가야 됩니다. 네, 굉장히 뭐 재무 구조가 부실한 회사라면, 예, 중소형 성장주가 아니라 중소형 무덤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뭐, 이 액트는 제가 언급할 때마다 떨어지는 거 보니까, 이 형님들이, 예, 그냥 조용히 닥치고 있으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을 건데, 근데 뭐 액트를 예를 들었지만, 팔린다면, 뭔가 주식이 잘 팔린다. 그러면 당연히 올라갑니다. 팔고 나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잘 팔리니까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잘 사지면 왜 이렇게 잘 사지지? 당연히 내려갑니다. 누군가 팔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잘 안 사지고 순간 뭐 매수 자리라고 생각했던 자리를 순간 찍고 간다. 매수 기회를 잘 안 줍니다. 이런 건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면 내려가고 팔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머피의 법칙 이런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좋은 시기가 그동안의 고생을 많이 보답을 해줄 겁니다. 요거는 안 가르쳐 줍니다. 예,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요건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기업 탐방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탐방을 해서 알려주거나, 예, 그러니까 직접 회사를 갔다 오는 경우, 그런 종목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층 더 검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그래봤자 또 주식시장의 운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니까 이 종목보다 더 잘 가는 종목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앞으로 아주 전도유망합니다. 요거는 이제 장외 거래는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장외로 거래된 종목들은, 예,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물량들은.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팔리면 올라간다, 팔리면. 예. 아유, 재밌다고 하시니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뭐, 높은 가격에 사니까 고통을 받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또 한 번 계속 말씀드리듯이, 종목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치면, 여기서 잡는 사람은 절대 수익을 못 냅니다. 이걸 보고 또 본전에서 미끄러지는 걸 보고 이러면 이것까지 못 기다리는 반면에, 여기서 산 사람은 뭐 편하게 기다릴 수 있고, 심지어는 여기서 산 사람 여기서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응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곧 가격이 높을 때 산 사람과 가격이 낮을 때 산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같은 종목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싸게 사셔야 되고,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럼 그냥 포기하시면 됩니다. 종목 많습니다. 네. 근데 이 종목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 종목들은 나쁘지 않고, 뭐 LG화학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많이 올랐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어제 말씀드린 제 과정이 아직 올라가지 않았구나. 네, 과정에 보면 제가 포트폴리오를 배당주 55, 중소형 성장주 30, 금 7.5, 그리고 원유
7.5 이렇게 비중을 두면 요 비중대로 가면 고배당주, 중소형 성장주, 금 그리고 원유 이렇게 가면 어떤 경우에도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4% 이하로 잘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복례 마법 할 때 요런 거 한 번 당하면 10년에 한 번씩 이 폭락 한 번 당하면 예금보다도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피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그 안에서 이제 중소형 성장주로 수익을 내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냥 투자금이 아주 적다라는 경우만 제외하면 이런 또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시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팁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바뀌고 자기 자신이 그런 투자하는 종목의 믿음을 어떻게 가지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란 게 결국은 그 종목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고 대응을 하는 자리로 기다리는 거 역시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여야 하니까 스스로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네. 네, 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게 단타에 물든 분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게 투자의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어쩌죠 막 이런 거. 예, 굉장히 길지만 어쨌든 이 단타에 물든 분들이 이런 매매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뭔가를 깨달았다라는 것만 해도 굉장히 발전한 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뭐 이제 더 이상 뭐 언급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 방식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깡통 차게 됩니다. 예. 그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뭐 아주 뭐 로또 복권 확률처럼 그게 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는 무조건 안 되는 방법입니다. 그냥 대략적인 참고로 추정을 합니다. 참고로. 뭐 요거는 제가 오늘 세미콘 라이트를 보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트렉스 요거 기록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 잘 자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원래 되어 있었던 거고 예정이. 예, 그리고 캐릭터 저는 영 아니던데. 예, 보는 사람마다 또 시각이 틀리니까. 네. 뭐 구원 이런 거 거창한 거는 아니고 그냥 재밌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런 리액션은 굉장히 재미를 더해주는 거니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싸게 사야 됩니다. 예, 예전에 제가 시험을 봤었는데, 예, 스터디 하면서, 네. 그때 이제 누적이 되니까 이렇게 지금은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앞으로 시장이 좋아졌으니까 계좌가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삼본전자. 뭐, 두 가지 경우, 개인이 사면 시장에 뿌린다는 개념이고, 기타 법인은 매일매일 그 매매가 추적이 될 수 있으니까, 예, 또, 상대적으로 기타 법인이 파는 것보다 사는 게 조금 낫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댓글 확인 다 마무리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종목으로 가서
일단 뭐 반응 올 때까지 이건 그냥 접어놓고 있겠습니다. NHN벅스 뭐 매일 봐봤자 뭐 할 얘기도 없고, 예, 된다 안 된다로 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영신금속은 옆으로 잘 가고 있으니까, 뭐 아까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기를 기준으로 잡고 본다면 이렇게 기준을 잡고 본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기를 찍고 이제 신고가를 갔는데, 지금 영신금속 여기까지 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뭐 그렇지만 이게 또 작은 종목이고 또 어떤 의지를 갖고 물량을 쥐고 있는 쪽에서 의지를 보이면,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예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중소형주에서 차트는 그저 그림을 그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형주의 차트야 실질적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이 가능한 그런 건데, 대형주는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지만 대외 변수가 있어가지고, 대외 변수 때문에 기술적 분석대로 흘러가지 않는 거고, 중소형주는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고, 그림 뭐 주포 마음대로 그려가는 거니까 이 기술적 분석만으로 뭔가를 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종목 중에서 세미콘 라이트 대형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전환사채 관련해서 나와가지고 세미콘 라이트가 최근에 전환사채 물량이 풀렸습니다. 예, 풀렸는데, 그럼 매도 창구를 보면 됩니다. 일자로 매도 창구를 보고 지금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창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 KB 창구가 있고 미래에셋 창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여기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이래,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요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날짜를 한 20일 정도로 잡고 보겠습니다. 미래에셋 대우로 굉장히 많은 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750만 주 중에서 여기 미래에셋 창구로 파는 건 거의 맞을 것 같고, KB도 전환사채 물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한 300만 주 정도 나갔네?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액트를 가지고 물량을 받아주면 좋다 나쁘다에 대한 부분들, 요거는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전환사채 물량을 이렇게 팔면 누군가가 받았기 때문에 올려야 되는 것과, 아니면 아니고 물량이 이제 시장에서 안 움직이던 물량이 시장에서 돌기 때문에 결국 개인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내려올 것인지, 이건 모르는 거지만 아주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만약에 세미콘 라이트 이 가격대에서 그런 전환사채 물량이 소화가 됐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이 물량 받았으니까 올려야 되겠네. 예, 그런 거고, 주가가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올려놓은 상태에서 물량이 나오면 이 물량끼리 이제 시장이 풀리니까 치고받고 하면서 떨어지겠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미리 올려놓고 파는 건지, 아니면 올리기 전에 받고 올려서 파는 건지, 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올라온 종목들은 대체로 다 부정적으로 보시면 되고, 반면에 액트는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지난번처럼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랬고 제가 언급할 때마다 그냥 응징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뭐 그런 형태나 아니면 오늘 조강 ILI 지분을 이제 6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매각을 한 거나, 이걸 100억에 사서 106억 원에 팔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씩 물고 가는 건데, 일단 액트는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뭐 6억의 시세 차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져간 조강 ILI를 보면, 자, 조강 ILI가 이 지분을 인수할 당시에는 여기 보시면
지분 인수할 당시에는 김우동 그리고 골드퍼시픽이 10% 정도 됐습니다. 액트도 10%인데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이게 좀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게 없어지고, 그리고 골드퍼시픽 지분도 상당한 수량이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보는 건 여러분들이 내 종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전환사채권 매도 한 거 있고, 이 최혜선 씨는 슈퍼겜입니다. 아직까지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전환사채 일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요 전에 골드퍼시픽을 보면 11월 10일에 지분을 거의 9.65%, 그러니까 95만 주를 1250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 시장에서 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액트가 1600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자, 95만 주 1250원, 그리고 100만 주가 1600원, 이렇게 풀려 있습니다. 그럼 이 주식을 지금 이 거래량 하루에, 뭐 요즘은 거래량이 좀 붙었지만, 이 거래량 70만 주에 여기 다 쏟아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가격에 못 팝니다. 만약에 다 쏟아내려면 주가가 이 가격보다 훨씬 올라가야 풀 수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전환사채 주식 전환한 거, 주식 전환할 거, 주식 전환할 게 72만 주가 있고, 그러면 이거는 뭐 가격이 약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따졌을 때 한 300만 주 정도 신주 인수권도 있고, 뭐 300만 주 이상의 어떤 주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시장에서 쏟아내려면 주가를 올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변동성 키워가면서 심약한 개인 투자자들 여기서 다 털어내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웬만한 상황에서 팔지 않는 투자자들만 남아있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기 굉장히 수월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도 뭐 그렇게 높지도 않고, 신고가 돌파해서 달리기 시작하면 뭐 또 시세를 아주 크게 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강 ILI에서 예전에 손실을 봤기 때문에 복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올라가지고 복수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대략적으로 이제 물량이 있고 이 물량을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쥐고 있는 쪽에서 믿을 만한 어떤 주가 상승의 요인이 있거나 아니면 인위적으로라도 주가를 움직일 거다 하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좀 특징주를 하나씩 살펴보면, 하나솔루션이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네, 유상증자 발표했는데, 유상증자 발표하기 전에 보면 주가를 많이 올려놓고, 그리고 한참을 여기서 튼튼하게 해놓고 이제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1조 2천억인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유상증자를 했다면, 거의 뭐 50% 이상 물량이 늘었겠지만, 주가를 올려놓고 유상증자하니까 1인당 배정되는 주식 수가 이거 아니네. 0.15. 그러니까 약 15% 정도 물량이 늘어납니다. 그 15% 중에도 3분의 1은 대주주 물량이니까 나오지 않을 거고. 그래서 시장에 물량을 많이 풀지 않고 유상증자를 한다. 결국 정석적인 유상증자는 주가 많이 올려놓고 여기서 유상증자에서 떨어질 때 뭔가 호재를 터트려 가지고 방어가 되게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정석적인 유상증자니까, 그런 관점에서 하나솔루션이 유상증자 규모에 비해서는 주가가 잘 버틸 가능성이 높다. 또 한편으로는 이전 고점 부근이니까 당장은 잘 버티겠지만 유상증자 끝나고 그 물량이 시장에 풀릴 때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대체로 할인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끝나고 납입일까지는 주가를 버틸 만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납입되고 나서는
재미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쌍용차가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 요 중국의 뭐 지리자동차인가? 뭐 어디서 인수를 한다 이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주가 상승했는데 역시 소문에 사면 어떤 결말을 겪게 되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물론 소문에 사실 뉴스에 팔아야 되는데 그 소문이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중국하고 관련된 무조건 거짓말입니다. 이거. 중국하고 뭐 한다는 것 중에서 제대로 된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중국하고 연관된 뉴스는 무조건 거짓말. 그리고 쌍용차가 회생 절차를 개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대로 거래 정지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그리고 쌍용차가 그동안 계속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자립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결국은 해체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 GM이 있고, 그리고 쌍용차가 있고, 그리고 르노, 삼성이 있는데, 이건 경제 논리에서 벗어난 겁니다. 지금 현대 기아차가 있으니까 요 세 개를 그냥 삼성전자 돈 많으니까 삼성이 그냥 이 세 개 사가지고 전기차 사업한다고 이렇게 해서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돈을 날리는 거니까 뭐 큰 금액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실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만 가능성이 없는 얘기고, 어쨌든 쌍용차가 회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보면 매력이 없습니다. 쌍용차는 이미 모델들도 굉장히 노후돼 있고 엔진 기술도 낙후돼 있고, 그래서 힘들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OCI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금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요거는 이유 있는 상승입니다. 여기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을 나타내는 데고 이 사이트고, 여기 보시면 목요일마다 변경이 됩니다. 반영이 되는데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얼마 안 오른 것 같지만 4.57%는 올랐습니다. 4.57% 가격이 올랐고, 이 배경은 중국에서 화재가 났고 또 홍수 때문에 가동이 중단된 공장도 있고, 그리고 OCI가 개인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도 국내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OCI 국내 생산 단가가 얼마냐면 13달러 정도 됩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공장이 있는데 걔는 9달러 정도 됩니다. 요거 포기하고 여기에 집중하면 지금 마진이 그래도 조금 남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OCI가 상승한 게 흑자 전환할 수 있겠는데? 이런 관점에서 실제로, 그리고 3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가격이 조금 상승했을 때. 요게 이제 어떤 효율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국내 공장을 중단을 시키고 여기서, 그리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하고 요걸 거치면서 이제 흑자 전환을 했는데, 앞으로 폴리실리콘 가격이 당분간 수요도 늘어났고 공급도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OCI의 실적이 당분간 좋아질 거고, 실적 어느 정도 나오는 상태라고 본다면 OCI가 적정 주가가 10만원 정도 됩니다. 실적 흑자를 안 본다는 전제로. 그러니까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조금 남아있는데, 지금은 이제 진입하기가 조금 어렵고, 제가 유가 상승 수혜주 다룰 때 그 시점에서는 조금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IS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예전부터 주목하던 종목이고, 아시다시피 제가 언급을 이 시점에서 조금 했을 겁니다. 저하고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뭐 당연히 이렇게까지 오를 줄은 몰랐는데, 요것도 어떻게 보면 중소형 성장주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그런 거였고, 지금 주가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또 한번 테마가 불이 붙으면 시총 1조를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CIS가 유상증자나 이런 걸 하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3월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그리고 6월에 말씀드릴 종목, 이런 종목 외에도 이런 중소형 상장주를 찾게 되면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뭐 굉장히 이 대응을 보시면 이거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뭔지를 찾는 게 아니라 종목이 뭡니까? 이거 사서 쌀 때 사야 되는데, 이런 것보다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여러분들 2,500원에 샀다 쳐도 주가가 4,500원 갔다가 다시 2,000원 간다. 이거를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설사 버텼다 하더라도 4,500원을 보고 2,000원 받다가 다시 4,500원 가면 팔 수밖에 없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소형 상장주를 갖고 중간에 변수를 잘 이겨내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럴 수 있는 역량을 가지는 거, 종목을 찾는 능력, 기술적으로 해석하는 능력, 뭐 기본적 분석을 하는 능력, 이런 것보다도 자기 자신이 이 과정들을 버틸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 그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주식 공부여야 됩니다. 기법 하나 더 안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기법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고 주식시장에 전문가도 없는데 아무도 미래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에서 하는 건데, 다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리고 정석적인 원칙대로 투자를 하는 걸 지켜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 역량을 키워가는 데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고려아연. 고려아연도 방향을 잡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 에너지 모아가는 종목들이 방향을 잡을 때,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에너지 모아가다 방향 잡는 건데, 고려아연 대형주인데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고려아연은 이런 흐름이 나와도 괜찮은 게, 다른 종목들은 해외 증시 내리면 영향받고 지수 내리면 영향받고 이런데, 고려아연은 상대적으로 지수에서는 조금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내리는 상황이면 안전자산이 금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수 영향을 덜 받는 거고, 지수 오를 때는 또 프로그램 매매 영향을 받아서 같이 오르고, 뭐 이런 장점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연속성 있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전 상승에 비해서 저점이 이렇게 높아져 왔으니까 이번 상승의 파동은 이 고점을 높일 가능성이 크고, 그랬을 때 고려아연의 시세가 뭔가 굉장히 튼튼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 큰 틀에서 요 상승 횡보 10년 다시 상승하는 요 주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종목 분석에 올려드렸었던 종목인데,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이것도 올려드릴 겁니다. 종목 분석에 이마트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올해 내년 말까지는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아서 좀 기대할 부분이 떨어지긴 한데,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타이밍으로 지금 매수는 아닙니다. 조금 떨어지면 매수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어쨌든 아파트 가격이 올랐고 이마트가 갖고 있는 부지들을 뭐 아직 뭐 그런 것까지 극단적으로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부지들을 뭐 재개발해가지고 뭐 주상복합을 한다든지 아파트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 지금의 자산 가치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잠재성이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이마트에서 하는 그게 코스트코 따라한 거, 그 이름이 뭐였지? 트레이더스. 예, 트레이더스. 요게 지금 매출이 상당히 많이 쫓아왔습니다. 지금 코스트코가 한 4조 4천억 정도 되는데, 트레이더스가 지금 3조까지 쫓아왔습니다. 근데 사람들 평을 보면 코스트코보다 물건은 상대적으로 좀 나쁜 부분이 있지만 회원제가 아니고, 뭐 또 그렇다 보니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좋다, 요런 평이라서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코스트코 회원인데 등록해놓고 2019년 4월에 등록해놓고 딱 한 번 갔습니다. 회비만 내고 손해봤는데
예, 어쨌든 그래서 회원제가 아닌 부분도 좀 호응이 좋고, 그래서 이마트가 내수주 그냥 코로나 끝날 때까지 본다면 지금보다는 좋은 가격일 거고, 그 과정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성장하면서 조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확보한 부지들이 다 요지에 있기 때문에 이 가치의 어떤 재평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마트는 조금 낫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분석을 따로 올려드릴 텐데 한번 관심 갖고 많이 떨어졌을 때 한번 공략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